네, 안녕하세요. 오늘 NI지면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윤정입니다. 네, 오늘 제목부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 한국인 삶이 담긴 바위가 유네스코에 등재된다, 이런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서 선사시대라는 말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바위 하나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사시대에 대해서는요, 바로 기사 첫머리부터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없던 시대가 선사시대였어요. 그리고 지식이 팡팡에 보면요, 문자가 생기기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자에 역사할 때의 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도구나 유물, 유적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유추를 하면서 연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걸 상상하려면 그 당시 그려진 그림이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림에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걸 그려놓을 테니까요. 더 생생하게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이도 없었을 거예요. 펜도 없었기 때문에 선사시대 사람들은 바위에 그림을 새겼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울산에도 이 선사시대에 한국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바위가 있어요. 네, 이 바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소식이 5월 26일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의 정식 명칭은요, 반구천 암각화라고 합니다. 네, 반구천은요, 울산의 어떤 지역을 말하는데 울주 대곡리와 울주 천천리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두 개인 거죠. 그리고 이 바위 두 개에 새겨진 암각화입니다. 암각화는요, 바위에 새겨진 그림을 말한답니다. 네, 그런데 이 반구천 암각화는요, 이 사진으로 보시면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모두 역사로 기록되기 전에 그려졌던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두 가지의 바위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요. 일단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요거거든요. 이 그림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 312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냥 대상인 짐승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 도구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바다를 정말 뚫고 솟구치는 듯한 고래도 있고요. 육지동물부터 바다동물까지, 그리고 작살과 그물, 창으로 이 짐승들을 사냥하는 사냥꾼도 있고요. 춤추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사시대 때의 생활과 문화를 정말 이 그림 312점으로 낱낱이 알 수 있는 그런 보물 중에 보물인 거죠.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천전리 암각화는요, 요건데요. 요거가 잘 안 보여서 이걸로 보여드렸죠. 네, 여기 보시면 막 마름모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 모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각화에는 선사시대의 그림도 있고 신라시대의 그림까지 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기록이 됐던 시대죠. 글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글이 없었던 시대부터 글이 있었던 시대까지의 그 생활상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원과 마름모 무늬는요, 그 당시에 생활상이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나 마름모 무늬를 새겨 넣으면 뭔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적 감각이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유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한국에 살았다는 게 또 중요하죠. 한국에 살았던 아주 옛날 사람들의 예술성이 담긴 유물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그림이 없었던 시절, 아니죠?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문화 발전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화 발전 수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또 지식이 팡팡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요. 세계문화유산을 정하고 보존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걸 유네스코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정이 되면요. 전 세계가 여기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유산을 공동이 관리하는 어떤 그런 재산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이 암각화가 등재가 되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도 이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어떻게 등재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과정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걸 권고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등재가 된 건 아닌데 권고한다, 이렇게 뭐 권유한다, 뭐 요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요, 이변이 없는 한,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확실하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래가 등장하고요. 작살과 새끼 모습까지 묘사한 기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게 고래의 모양이겠죠? 그리고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작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를 이렇게 작살로 사냥하는 모습을 이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정교하게 조각이 돼 있다 보니까 예술성도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도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고래들 위로 가장 높은 곳에 사람이 양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머리가 있는 거고 사람이 두 다리로 서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 모습까지 그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뭐 300 몇 점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어떤 유물이 등재되어 있냐면요. 한국에선 석굴암이 있고요. 그리고 만리장성, 그리고 인도의 타지마할, 자유의 여신상, 뭐 피라미드, 피사의 사탑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볼 법한 그렇게 유명한 세계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위상이 높은 그런 문화재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사를 읽고 활동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선사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할까요, 여러분? 지식이 팡팡이도 나와 있고 첫 번째 문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사로 기록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문자가 없던 시절, 기록이 되기 전,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 되기 전이죠. 문자가 없어서 역사에 남지 않은, 역사로 기록되지 않은 거죠. 기록되지 않은 시대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얘기는 빼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천전리 암각화에는 어떤 시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반구대 암각화에는 선사시대라는 거밖에 아직 이 기사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에는 여러 시대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선사시대뿐만 아니라 신라시대까지 있고요. 청동기 시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신석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가 다 들어가는데요. 신석기 시대는 석기, 돌을 이용해서 뭐 도구를 만들었던 시기고요. 청동기 시기는 말 그대로 청동, 쇠 같은 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다 그 생활상이 담겨 있다. 청동기 시대가 있는 거죠. 선사시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선사시대 다음에 역사로 기록된 그 시기에는 신라시대 생활상이 담겨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를 통해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게 그려져 있다고 했죠? 보시면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도구도 있다, 고래도 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육지동물이나 해양동물을 어떤 모양의 도구로 사냥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살이라는 걸 나무와 동물 뼈로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동물을 이제 사냥하고 나서 동물을 이제 고기로 씹고 나서 남은 뼈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갈아서 작살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작살로 또 동물을 사냥하는 거죠. 요런 뭔가 모습을 보였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